세상의 모든 보험 궁금증은 다 해결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시청자 사연을 통해서 접수된 궁금증 등을 알기 쉽게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보다 나은 상담을 위해서 오늘도 역시 항상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훈훈한 의무, 따뜻한 상담 전해주시는 의료분야 고민을 해결해주시는 내과 전문의 윤창현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과 전문의 윤창현입니다. 네, 오늘도 좀 쉬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죠? 사실 그 매일 진료받으시는 환자로 매어 터지시는데 방송 때문에 시간을 배우면 그렇게 요즘 난리가 났다면서요. 원성을 많이 사고 계시다면서요. 왜 선생님 자꾸 나가시냐고. 뭐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요. 근데 가끔 환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긴 하는데 정말로 좀 시간에 우연히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좀 놓치는 환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송구한 마음을 전달해드리고 싶고 오늘 방송을 이렇게 기회 삼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한두 명의 이익보다는 많은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저희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니까 좀, 돈은 나중에 보시고. 오늘도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복잡해지는 보험을요,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알만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보험에 관한 모든 상담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다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 080-817-2299 또는 유료 문자창 샵6232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기다리면서 이제부터는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들레 씨가 진행하는 순서인데요. 삐뽀삐뽀 6232 민들레 씨 나와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궁금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삐뽀삐뽀 6232입니다. 먼저 문경구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만 42세 여성입니다. 종신보험 납기 만기가 약 6년 정도 남았는데요. 특약 보장 기간이 80세까지인데 요즘 다들 100세 이상 보장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해약하고 보장 기간이 긴 상품을 가입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선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고요. 과거의 보험일수록 특히 오래된 상품일수록 보장 범위가 넓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보장 분석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이상 납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구직 중이라 매월 들어가는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그냥 해약해야 할까요? 천만에요. 해약을 막을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길어지니까요. 스튜디오 찬스를 사용하겠습니다. 60대 시아버지가 5년 전 실손보험 가입 당시 허리 수술을 하셔서 상해 의료비 특약을 따로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타깝네요. 근데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에 추가로 특약을 가입하는 건 어려우시고요. 이제 실제로 실손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로 가입하실 때는 상해 실손보험 위주로 가입을 하시고요. 기왕 가입하신다면은 그동안에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부족한 보험은 없는지, 보완점은 없는지 찾아서 이참에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질문에 대한 스피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문경록 전문가님 스튜디오 찬스가 있으셨네요. 자, 그러면 스튜디오 찬스에 대한 부연 설명 준비해 주시고요. 이어서 정미전 전문가님도 삐뽀삐뽀 6232 출발하겠습니다. 보험증권을 보니 특약에 CI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해약해야 할까요? CI 보험은 치명적인 질병을 보장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여러 번 문제가 됐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해약은 시청자님께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증권 분석을 통해서 가입 금액을 줄여보시거나 특약을 삭제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전화로 상담 신청 먼저 하셨으면 좋겠네요. 50대 여성입니다. 검진은 받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제 증상을 보고 갑상선 검사를 해보라며 갑상선 항진증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실손 의료비만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준비해야 될 보험이 있을까요? 얼마나 염려되셨겠어요. 실손보험으로 가능하고요. 다른 보험도 가능한데요. 부연 설명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스 쓰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매달 5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비싸게 가입한 걸까요? 만약에 운전자 보험을 목적으로만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보험료를 비싸게 내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증권 보시고요. 운전자 특약 외에 내가 불필요하게 들어간 특약은 없는지 살펴보신 후에 원치 않으시면 특약 삭제 가능합니다. 네, 역시 시청자 질문에 대한 스피드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스튜디오 찬스가 있었습니다. 자, 부연 설명은 잠시 뒤에 이어지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까지 민들레와 함께했던 전문가님과 찰떡궁합 삐보삐보 623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다 스튜디오 찬스를 쓰셨죠? 우리 문경록 전문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보십시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10년 이상 납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구직 중이라 매월 들어가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데 지금 직장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해약해야 할까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해약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보험 상품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한 상품 중에 특히 우리가 보험료를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납입하기 어려울 때 해약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요. 자, 그 해약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게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제도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그냥 평상시에 보험료 자동 대출 납입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신청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험료를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실제로 계좌 관리를 깜빡할 수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외국에 나가시거나 이럴 때도 있죠. 계좌 관리를 깜빡해갖고 보험료가 2달 안 나가면 실효가 돼버리는 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일 때 내 해지 환급금의 범위 이내에서 자동으로 대출 처리가 되면서 보험료가 그 돈으로 납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효를 막아주는 제도거든요. 네. 그럼 이건 깜빡했던 상황도 맞겠지만 지금 질문해 주신 분 상황에서도 물론 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은 이거는 좀 길게 하시면 안 좋죠. 이자가 있나요? 그렇죠. 어. 이제 중요한 거는 대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대출이라는 말이 있는 거는 곧 이자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대출 원금도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긴 기간 사용하시게 되면은요, 대출 원리금이 내 해지 환급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가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그렇죠. 그러게 되면은 더 이상 대출되지 않고 실효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동 대출 납입 기간을 1년 또는 아무리 길어도 2년 이내로 묶어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문할게. 실효라는 건 네. 그게 이를실, 효과효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효과가 없어진다. 네, 보험 효력이 전문가 진짜 전문가 다 되셨어요. 그냥 멋지세요. 모르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시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예. 내가 받아야 될 보험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걸 막아주는 방법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보험료 일시 납입 중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네.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멈추는 거죠? 네.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는 말 그대로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험 효과는 살아있는 거고요. 납입을 중단했기 때문에 갚을 이자나 원금이 없는 거죠. 오, 그러면 뭐 보험료를 내다가 제가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네. 주저하지 않고 이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를 딱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거 활용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라는 거는요. 가입하자마자 적용되지는 않아요. 이런 이제 옵션이 부과되어 있는 상품들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될 조건이 가입 이후에 보통 2년 또는 3년이라는 의무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만 납입 일시 중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로 중도 인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럼? 중도 인출이요? 네. 뭡니까? 중간에 돈 꺼내는 거예요. 내 해약 환급금에서 꺼내가지고 보험료를 내는 거죠. 네? 아, 그래도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중도 인출했다는 거는 그냥 인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험을 가입하면 해지 환급금이 쌓여가거든요. 적립금 때문에. 네. 그 해지 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내 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출한 돈을 가지고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네.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저 생각해보니까 저도 항상 그 보험 가입할 때 그 보험 전문가님들께서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내시다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해라. 요 얘기를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든 보험사나 모든 뭐 보험 상품에 다 제도가 가능한 거예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상품에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보험 상품 10만 개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이런 기능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은 담당자에게 꼭 확인하셔서 좀 원치 않는 실효나 해약을 안 하시고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거 중도 인출 기능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뭐요? 중도 인출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요. 보험 계약이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약관 대출하고 다르게 이자나 원금 상환의 의무가 없거든요. 내 돈이니까. 네, 부담이 없다 보니까 너무 그거를 남용하시게 되면 보험 유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험은 가입한 후에 덮어두는 게 아니고 계속 보면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내 보험은 잘 가입을 해뒀는지, 또 특약을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이런 것들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10년 이상 가입한 보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셨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벌써 좋은 대답 들으시고 해결 방법 찾으셨다는 거.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080-811-2299 또는 유료 문자창 샵 6232 이용해서 여러분들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미전 전문가가 삐뽀삐뽀 6231을 통해서 스튜디오 찬스 쓰신 게 있죠. 질문이요. 50대 여성입니다. 검진은 받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제 증상을 보고서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려며 갑상선 항진증이 의심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래서 준비해야 될 보험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황에서 혜택을 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알았어요. 내가 증상이 있는데 이 보험을 검진받기 전에는 가입할 수 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보험사에서 검진받고 와라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라는 굉장히 놀라운 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뭔지부터 여러분 저기 우리 윤 선생님한테 여쭤보죠. 일단 말 그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몸에서 이제 과잉해서 분비가 되는 질병을 얘기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몸에서 많아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신진대사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자꾸 더운 증상을 느낄 수 있고 또 심박동수가 올라가고 자꾸 손떨림이 있거나 뭐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증상이 갑상선 항진을 시키는 그런 자가 항체가 있는데 이 항체가 눈 뒤쪽에 있는 그 연 조직에 침착이 되면서 그 연 조직을 증식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이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안구 돌출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돌출, 이게 생각보다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그럼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이제 뭐 치료 자체는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제가 많이 나와서 갑상선 호르몬을 낮춰주는 안티로이드나 메티마졸 같은 약제가 있어서요. 이 약제를 이제 증상이나 여러 가지 그 유무에 따라 가지고 조절하시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행히도 아직 진단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걸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갑상선 항진증은 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비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이 안 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을 진단받으신 분이라 하더라도요. 6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셨고 또 호르몬 수치도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실손보험에는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미 이제 진단받으신 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일반인들보다는 아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의 할증이라고 해서 보험료를 비싸게 받게 되겠죠. 네, 지금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의심이 된다라는 의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 할증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더 비싸게 낼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네. 그럼 지금 이분이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 빨리 준비를 하지 않고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진단을 받고 나서 가입을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가입은 가능하신데요. 단서 조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명 그 갑상선 부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심리가 내가 치료력이 있으면 그 부분도 보장해 주나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기는 보장이 안 된다 그러면 아쉬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요. 본인 몸에 이상이 있다. 보험 요거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요. 이분도 역시 저희한테 설명 듣고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080-8111-2299 또는 유료 문자창 샵 6231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주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으로 저희 방송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삐뽀삐뽀 6231은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의 진짜 사연 받아드립니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귀로 날아다닐 정도로 얇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인데 얼마 전에 말이죠. 당신 좀 지지. 그 택배로 선풍기랑 믹서기 갈 거야. 어? 아니 이 날씨에 선풍기는 뭐고 믹서기는 뭐야? 아이 그런 게 있어. 남편만 믿으라니까 내가 뭐라 했어. 우선 잘 받아둬. 끊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택배가 도착했고 남편이 들어왔죠. 아니 이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산 거야? 아니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나 보험 상담 받았는데 선물 준다고 해서 내가 가입을 했지. 그냥 받으면 좋잖아. 어차피 들 건데. 그나저나 잘 왔지 그거. 괜찮아 써봤어? 보험 내용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사은품만 아는 남편. 아니 그래서 무슨 보험에 가입한 건데? 라고 물었더니 아니 그 요즘 다들 치아보험 거 가입한다잖아. 그 치아보험 맞을 거야 그거. 내가 당신 것도 같이 신청해놨으니까 전화 올 거야. 확인 전화. 전화 받으면 예예 그 잘 해주면 그때. 이러는 거 있죠. 쟤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 남편 때문에 졸지에 치아보험 상담을 하게 됐는데 아유 제가 뭘 알아야죠. 이왕 보험 가입하는 거 제대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예, 제가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전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이 다 틀어지고서 이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결혼 전엔 제 별명이 재물이었어요. 왜요? 뭐든지 다 시작할 때 강성부한테 가면 뭐든 다 해준다. 이게 봐갖고 그냥 들으면 될 것 같으니까 다 해버릇해가지고 돈이 많이 샜는데 말이죠. 저 같은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짜증이 나서 지금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남자들, 여자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일단 사연 주신 분도 그렇지만 우리 강성범 씨 역시 똑똑한 아내분을 두셔서 다행인 것 같네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아내분을 위해서 치아보험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경록 네. 전문가님.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하게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M사의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선 치아보험 가입할 때 제일 궁금하신 게 이제 크라운이라든가 그것도 그거지만 임플란트가 제일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브릿지 같은 거. 그게 비싸거든요. 돈이 네. 많이 들고. 대부분 100만 원 드립니다. 임플란트 한 개당. 그런데 지금 M사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한 개당 150만 원, 브릿지는 75만 원. 일반 치아보험에 비해서 50% 더 드리고 있고요. 더욱 가장 관심받고 있는 이유는 1년에 보통은 3개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M사의 치아보험은 그 개수 제한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건이 파격적일 때는 또 가입할 때 이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내 치아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치아보험 가입할 때 대부분 그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가족력이 이빨이 약해서 그래서 내가 아직은 건강한데 이거 어떻게 가입하면 좋아요?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이미 내가 치과에 다니고 있으니까 가입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과에 다니기 시작해서 가입할 때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근데 심각하게 치료받지 않았다면 딱 3가지만 물어보고 가입도 가능합니다. 3가지요. 방금 말씀드린 M사 같은 경우는 3가지만 물어봅니다. 뭘요?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틀니나 의치를 하고 계신지. 두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잇몸 질환. 잇몸 질환이라는 건 이제 치주 질환, 잇몸병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치료받으신 적 있는지 3가지만 물어보고 괜찮다라고 하면 가입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M사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들까봐, 아플까봐 밀어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예, 요 조건 지금 들으셨죠? 야, 이것도 빨리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미전 전문가는 어떤 거를 또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M사로 너무 분위기가 몰아가가지고 이거 네. 뭐든지 꺼내가지고 다시 마음을 가져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대항마가 있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딘데요? 일단 우리가 치과에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플란트로도 가지만 사실은 그냥 아프니까 떼우고 씌우고 하러 더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씌운다라고 표현할 때 왕관 씌운다 그래서 금리빨. 크라운이라고 아. 하거든요. 크라운, 예. 네. 지금 어금니 쪽에 다 왕관 하나씩은 갖고 계시죠?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더 좋은 비결을 알려드리는데요. 예? 이 크라운에 대해서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당 20만 원씩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는데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미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 그 이후에 또 충치로 진단을 받고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예. 보장해드립니다. 오. 야, 안 그래도 왜 그러지? 저는 거의 저희 동네 뭐 그 프린세스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들레 씨가 정말 얼마 전만 해도 이 철길 까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었어. 왕관이 많으시구나. 부끄러워요.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예. 네. 야, 근데- 이게 변한다, 사람이 치료하니까. 예전에 막 길인데 네. 이걸 깔고 나더니 저렇게 예뻐졌어요. 지금은 뭐 예. 보이는 쪽은 다 건치예요. 뭐 안쪽에는 뭐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 임플란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충치를 뭐 크라운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또 어린 친구들이 많을 테니까 이 활용도를 좀 잘 생각해서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 기존에 치료받은 치아들이 많다 그러시면 치과 출입이 잦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라든가 브리지라든가 그런 고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재료비마저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L사로 집중을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부터 치료 보장이 되잖아요. 네. 보통 몇 개월입니까? 대부분 90일이라는 면책 석 달. 기간은 남처럼 가지고 있어요. 석 달은 붙고 나서 그때부터 네. 저 같은 사람이죠. 빨리.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돈도 들 것 같고 아플 것 같아. 언젠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석 달 전에 딱 가입하셔갖고 석 달 이후부터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큰 거 준비하시는 분, 임플란트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저쪽, 아니면 또 간단한 치료를 쫙 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 요건 또 상담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요, 보험 가입할 때 선물 달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봤어요. 넌 선물 안 받았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불법 아닙니까?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 김영남.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이거 막 자전거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 김용남법하고는 상관없고요. 저도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는데 예. 솔직히 되게 부담스럽고 난감합니다. 음. 왜 그러냐면요. 솔직히 보험 가입할 때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한 달치 보험료 내준다, 두 달치 또는 세 달치까지 보험료를 내주겠다 이래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계사분이 내준다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보험업법에서 이런 걸 특별 이익 제공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 보험 가입자 또는 그 가입을 소개한 분에게 대해서 3만 원 넘는 금품 또는 현금을 제공하게 되면 특별 이익을 주는 건데 네. 그런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가 아니고 네. 벌금도 아니고 형사입니까? 네, 중요한 거는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걸 받은 사람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세네요. 근데 제가 말이 나온 김에 꼭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험 때문에 보험료 내준 경험, 비싼 선물 준 경험 때문에 받은 경험 때문에 그거를 안 주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먼저 설계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오늘도 그 경험을 하고 왔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료를 2달치 내줄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은 내준다고 하던데. 맞아. 그래서 형님은 그럼 석 달치 내드릴게요. 그랬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농담이시죠? 네, 그럼요. 당연히 그거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내가 나와 상담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내 수수료는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게 가장 유리한 보험, 그거를 찾아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가입시켜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보험금을 타는 과정까지 한 번 더 상담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이후에도 보험금 타는 것도 챙겨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받는 게 수수료고 수당입니다. 그런데 그 수당의 상당 부분을 그렇게 다 들여버리고 나면 그 설계사는 그 고객을 관리할까요? 안 할까요? 관리 서로- 안 하게 돼요. 서로 주고받을 거 다 됐잖아. 끝. 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그런 선물 주는 분들은 대부분 오래 일 안 하는 분들이 그렇게 선물을 드려서 빨리빨리 그냥 한 건이라도 더 팔아보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이익은 준다고 해도 거절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먼저 요구하시지 않는 게 그게 좋은 상품을 고르고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기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너무 당연시하게끔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건가? 진짜 내가 안 받으면 뭐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있었는데 잘못된 문화는 바로 잡고 가야 된다는 점. 맞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좀 죄송한 분이 있어요. 내과 전문의를 모셔놓고 이 얘기만, 치과 얘기만 해가지고.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아, 예. 전문 분야가 아니신데 자꾸 얘기해서. 아, 저도 이제 치과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항상 긍정적이죠. 오늘 이제 치아랑 치과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내과랑 이제 접목을 해서 특별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치과에 관련해서요. 네, 네. 내과 전문의가. 그렇죠. 뭡니까? 이제 치아 문제 때문에 치과를 찾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큰 시술이나 수술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치과 선생님께 뭐 고혈압, 뭐 당뇨, 뭐 간질환, 신장질환, 뭐 골다공증 이런 별로 치과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질환이 있냐, 또 약 드시는 게 뭐가 있냐 이런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쪽으로도 이제 회신서나 이런 의뢰서 같은 걸 주시고 네. 이제 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치과 치료랑 내과적 이런 질환들하고는 상당히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냥 그게 막 가서 그냥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러면 예, 정말 말씀해 주시죠. 큰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특히 주위에서 알아두셔야 될 몇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당뇨병은 워낙 이제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특히 당뇨 환자분 중에 이제 공복 혈당이 뭐 200 이상까지 올라간다든지 식사 후에 혈당이 300 이상까지 굉장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게 되면은 상처가 제대로 낫지가 않고 심하면 그쪽 부위에 이제 고름이 잡힌다든지 감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혈당 상태는 굉장히 상처 회복을 지연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고혈당 상태에서 또 더 악화돼서 굉장히 심각한 고혈당 또는 반대로 굉장히 심한 저혈당이 와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분들은 응급한 치과 치료가 아니라면은 먼저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충분히 당을 조절하시고 이후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앞서 이제 문자 사연으로 말씀을 드렸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자극적인 상황, 뭐 외상이나 강한 스트레스, 외과 수술 같이 이런 굉장히 강한 자극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이제 갑상선 항진증이 증진되면서 급성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 항진증이 잘 조절 안 된 상태라면은 반드시 조절을 먼저 받고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 가가지고 뭐 체크하라는 거 있잖아요. 뭐 약 드시고 있는지, 뭐 지병 있는지, 요거 그냥 막 아니요 할 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겠어요. 예.